안녕하세요. 자, RXK 고등부 모의 독해 기초반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고등부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문 패턴을 실전 독해에 응용하기 위해서 문장 성분 분석 및 해석을 하고 같이 함께 중심 문장만 찾을 거예요. 자, 일단 이 수업을 듣기에 앞서서 여러분 독해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대충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독해 시간만큼은 굉장히 꼼꼼하게 해석을 할 거고요. 자, 해석에서 그치지는 않을 겁니다. 중심 문장을 찾아서 어떤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 이 수업을 듣는 목적 자체가 학교 내신이나 모의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라면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글의 중심 문장이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저랑 같이 1번 문장부터 독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Hydroelectric power is a clean and renewable power source. 자, 첫 번째 문장은 주어 먼저 찾아보죠. 우리가 hydroelectric power, 수력 발전을 말하는 겁니다. 수력 발전을 통한 전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은 is a clean and renewable power source.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and 나오면 무조건 세모 치지 마시고요. 이 clean이랑 renewable의 관계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clean and renewable power source. 자, 맞아요.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힘의 원천이다. 자, 우리 문장 성분으로는 보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수력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마다 한번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작업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요. 수력 발전이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힘의 원천이다. 본인이 해석이 될 때 그때 넘어가십시오. 절대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자, 어쨌든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우리 however이라고 하는 문장은 하지만, 그쵸? 하지만 there are few things about them that are important to know. 자, 여기서 우리가 there are로 나오면요. 뭐뭐가 있다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there 이 부분을 가지고 주어 표시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there are 같은 경우는 뒤에 주어가 나오죠. A few things. 자, 얘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띵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동사를 are로 쓰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A few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뭐에 관해서? 전치사가 보이면 끊어주세요. 댐들에 관하여. 자, 이거는 댐들에 관한이라는 말이 things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적 수식어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That are important to know. 알기에 중요한 것들. 자, 여기서 that부터 문장 끝까지는 댐을 꾸며줄까요? 아니면 things를 꾸며줄까요? 자, 맞습니다. things를 꾸며줘야 되겠죠. 왜냐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는 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이쪽에 좀 더 해석이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that부터 문장 끝까지는 역시 앞에 있는 things를 꾸며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절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알기에 중요한 댐에 대한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수업만 들으면 아마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갖다가 여러분이 간과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 본인이 몰랐을 때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어떤 단어에 대한 특정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 자, 우리 투동사라고 하죠. 이렇게 투동사로 시작하고 나서 뭔가 동사가 바로 나오면은 이 부분이 주어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투동사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또 이렇게 바로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주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주어의 동사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니라 투동사로 이렇게 쭉 나오다가 갑자기 컴마가 찍혀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 이건 진짜 100%입니다. 99% 수식어구예요. 그리고 흔히 수식어구에는 부사적 수식어구와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있는데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투동사로 시작하고 컴마가 나오면 거의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될 겁니다. 여기 이 부분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지울게요. 다시.
자, 왼쪽으로 오세요. To build a hydroelectric dam. 자, 여기 선생님 말씀대로 컴마가 나왔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뭐뭐하기 위해서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는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되고요. 수력발전 댐을 짓기 위해서, 건설하기 위해서. 자, 주어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A large area. 넓은 지역이. 자, 그 다음 동사를 must까지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must be flooded. 전체를 동사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must 같은 경우는 조동사로 어떤 뜻입니까?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고, 우리 영어에서 수동태 부분 배운 친구들 알겠지만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으면은 우리는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이런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must be pp는 뭘까? 뭐뭐 되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해 보세요. 넓은 지역이. flood는 동사로 어떻게 쓰이냐면은 흘러 넘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must be flooded. 흘러 넘쳐져야 한다. 이런 해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해석하면 굉장히 이제 공부를 잘 못하는 겁니다. 댐의 뒤에서는 일단 부사적인 수식어구고요. 댐의 뒤에서 잠겨야만 한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댐을 만들 때요. 댐에 물을 가두다 보니까 댐의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넓은 지역이 잠겨야만 하는 겁니다. 물에 잠겨야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flood라는 말을 해석을 하려면 상황을 떠올려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즉 여러분이 의역도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3번 문장 짚고 넘어갈게요. 수력발전댐을 짓기 위해서 넓은 지역은 물에 잠겨야만 합니다. 댐의 뒤에.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Whole communities sometimes have to be moved to another place. 자, 우리 must랑 똑같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은 have to. 자, 우리 have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도 마찬가지로 must랑 뜻이 똑같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자, 그러면 합쳐볼게요. whole communities. 이 부분이 주어라면은 전체 공동체들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누굴 말할까요? 마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되겠죠? 전 공동체의 멤버들이 sometimes, 때때로 라는 부사고요. 때때로 have to be moved. 자, 이것도 수동태네. have to에 be moved가 합쳐졌네요. 그러니까 이주되어져야만 한다. 옮겨져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to another place. 또 다른 장소로. 자, 우리가 전치사 to가 쓰이면 뭐뭐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라는 말이 되겠죠. 전체는 부사적 수식어구예요. 자, 제가 자꾸 부사적 수식어구 하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을까봐 부사적 수식어구라는 말은 또 다른 장소로 옮겨져야 된다. 그럼 옮겨져야 되는데 어디로? 또 다른 장소로. 이 부사라는 말 자체는 동사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는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인 장소로 옮겨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 우린 그렇기 때문에 부사적인 수식어구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친구는 문장 성분의 기본 공식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자, 기초인강 한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Entire forest can be drowned. 자, drowned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drowned라는 표현은 이 drone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지금 동사 원형의 pp 형태로 쓰였거든요. 그럼 drone이 뭐냐? 자, 사전 찾아보시면 물에 빠뜨리다, 익사시키다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이 안 되잖아요. entire forest, entire이라는 표현은 전 숲들이 익사되어져야 된다. 자,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에 맞게 의역해 보세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죠? 전 숲들이 물에 잠겨야만 한다. 물에 잠길 수 있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e drowned는 수동태로 물에 잠그다가 아니라 잠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상황에 맞게 해석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까요? 자, 6번 문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주어 동사를 찾는 데까지는 잘 하시는데 동사를 때로는 잘못 찾을 때가 있어요. The water, 물은 released를 동사로 보시는 순간 아차 싶을 겁니다. 왜? 해석이 안 될 거예요. 물이
방출했다? 뭔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억지 상상으로 채워 넣게 됩니다. 가령 물이 방출된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방출된다라는 말은 애초에 틀렸어요. 왜? 수동태로 나와야 되잖아요. 방출되다. 가령 The water was released. 만약에 여러분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의 해석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방출됐다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리게 해석을 한 겁니다. 왜냐? 지금 was가 없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released라고 하는 동사를 보기보다는 조금 더 참으세요. 뒤에 보세요. can be. can be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지금 동사가 될 겁니다. 그쵸? 물은 can be colder. 더 차가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핵심이죠. 그럼 가운데 released부터 them까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수식어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간격이 떨어져 있을 때 released부터 them까지가 앞에 있는 what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ed로 끝나는 것을 과거분사라고 하니까 과거분사는 해석이 반드시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댐에서 방출된 물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댐에서 방출된 물은 더 차가울 수 있다. than usual. 자, 우리 than이 나오면 일단 끊어보세요. 자, 그 얘기는 평상시보다라는 부사적 수식어구입니다. 평상시보다 더 차가울 수 있다. 그리고 and 접속사 나오면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죠. This can affect. 이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this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잠시 멈춤 버튼 눌러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his가 의미하는 게 뭘까? 자, 생각을 충분히 하셨나요? this가 의미하는 거는 앞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죠. 앞문장에 뭐가 나왔으니까 댐에서 방출된 물이 평상시보다 더 차가울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앞문장이 can affect 영향을 미칠 수 있다. The ecosystem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의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입니다. 생태계들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태계들이냐면 in the rivers downstream. downstream이라는 표현 자체는 하류를 말해요. 강의 하류의 생태계들. 자, 전체가 누굴 꾸며주나요?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되겠죠. 자, 좀 더 사설을 말하자면 affect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왜냐하면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럼 생태계는 뭘 말할까요? 강 하류에 살고 있는 여러 동식물들을 생태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알아들으셨죠? 6번은 반드시 지금 더 진도 나가시지 마시고 3번, 4번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It can also wash away river banks and destroy life on the river bottoms. 자, 보세요. 자, 여기서 wash away 이런 거 나오면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it can also wash away. 동사를 어디 부분까지 잡아야 되냐면은 wash away까지로 잡아야 돼요. 자, wash라고 하는 건 씻다란 뜻이고 away란 뜻은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it이 의미하는 건 뭐죠? 댐에서 방출된 물을 말하는 거죠. 댐에서 방출된 물이 강둑을 river banks라는 표현은 강둑이 되겠습니다. 강둑을 씻어버릴 수 있고 완전히 휩쓸어버릴 수 있고 and가 나오고 나서 destroy가 나옵니다. 동사 2번. 자, 뭐와 뭐가 병렬구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wash away 할 때 이 wash와 destroy가 지금 병렬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어가 it이랑 똑같습니다. And it destroyed life on the river bottoms예요. 그러니까 지금 and 다음에 뭐가 빠졌다? it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것은 강둑을 씻어버릴 수 있고요. 완전히 휩쓸어버릴 수 있고 파괴할 수 있다. 생명체를. life는 삶이 아니겠죠? 생명체가 되겠죠? On the river bottoms. 강의 바닥에 있는. 이 부분이 life를 꾸며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형용사적 수식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갈게요. 그 다음 문장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지문들에서. The worst effect of dams has been observed on salmon that have to travel upstream to lay their eggs. 자, 여기서 주어는 바로 the worst effect of dams. 자, 댐이 주어가 아닙니다. effect가 주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of thems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effect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잘 가렸죠?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ffect가 주어예요. them들에 있는 가장 최악의 영향력은 the worst는 bad의 최상급입니다. 가장 나쁜 영향력은 그러니까 동사가 has로 시작을 하는 거죠. has been observed. 목격되어져 왔다. 자, 우리 이런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has been을 보면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비동사랑 observed가 합쳐지면 수동태죠. 그럼 has been observed 같은 경우는 목격되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연어들에게서 on salmon이라는 표현은 연어들에게서라는 표현으로 부사적인 수식어구가 됩니다. 연어들에게서 목격되어져 오고 있다. 의역하면 어떤 뜻이죠? 야, 이 댐의 가장 최악의 효과는 연어한테서 나타나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연어냐면은 that have to travel upstream to lay their eggs. 여기서 한번 끊어보죠. 이 that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격관계 대명사절로 연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have to는 앞에서 배웠죠. 뭐뭐 해야 한다. travel. 여행하다는데 여기서 연어가 여행하겠니? 이동하겠니? 이동하는 거죠. upstream. 상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아요. 그래서 강 상류로 이동해야만 하는 연어들.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to lay their eggs. 알들을 낳기 위해서. 이 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똑같이 해석이 됩니다. 부사적인 수식어구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알들을 낳기 위해서 강 상류로 이동해야만 하는 연어들에게서 목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알아들었죠? 그 다음 문장도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밖에 없네요. If blocked by them, the salmon life cycle cannot be completed. 자, 먼저 if가 나오면 컴마에서 한번 끊고 갑시다. 자, 이 문장은 if랑 blocked 사이에 it is라는 말이 지금 생략됐어요. 맥락상 it이 의미하는 건 누굴 말하는 거죠? salmon, 연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문장이 만약 연어가 is blocked, 가로막힌다면 뭐에 의해서? by a dam, 댐에 의해서 가로막힌다면 the salmon life cycle, 연어의 삶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삶의 어떤 순환이 cannot be completed, 완료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연어는 알을 낳고 죽어야 되는데 상류로 못 올라가니까 연어의 삶의 사이클이 완료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앞부분은 그러면 it is가 생략되고 뭐만 남았죠? if blocked. if 다음에 pp만 남았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는 이게 맥락상 수동태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댐에 의해서 가로막힌다면 연어의 생명 사이클이 완료될 수 없다. 이런 문장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하나하나 끊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난이도가 어렵죠. 사실 이 지문이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다 100% 문제는 푸실 겁니다. 여러분 수준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이토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 그나저나 중심 문장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 중심 문장이 뭘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잠깐 멈췄죠? 충분히 생각하셨죠? 자, 제 생각에 중심 문장은 아무래도 2번 문장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수력 발전이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힘의 원천이긴 하지만이 중요해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알아야 될 중요한 댐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번부터 9번까지는 좋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댐의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댐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고 많은 마을들이 이주되어져야 되고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정리를 할게요. 댐에 대해서는 좋은 사실들도 있지만 단점들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이 수업만 듣고 끝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하나 해석을 갖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팁을 드릴게요. 내가 그러면 공부가 충분히 됐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특정 부분들. 자, 우리가 청크라고 해요. 특정 덩어리들이 완벽하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must be flooded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여기서 말문이 막힌 사람들은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must be flooded는 잠겨야만 한다.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have to be moved. 이동되어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제대로 야무지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1번 지문은 조금 분량이 길었네요. 자, 2번 지문부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에서 만날게요.